네, 감사원이 또다시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후 감사원이 곧장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따로 냈고요. 전현희 위원장은 또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 논란도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데 국회 법사위 소속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원 결정이니까 좀 정리 좀 해도 결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것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워하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 비위가 있고 기관 문제가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개인 비위는 불문에 붙이고 다만 기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관장한테 경고한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려하시는 이유가 감사원 쪽에서 이제 문자를 보낸 거잖아요. 몇몇 보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고. 네,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세한 거는 이제 감사 결정에 대해서 공개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 저도 이제 사실은 최종적으로 결과가 공개된 건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이나 자료들 또는 언론 보도들 종합해 보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4가지 그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불문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 비위와 관련된, 뭐 근무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곁다리로 몇 가지 이제 더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 직원들의 좀 문제가 발견돼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기관에 주의를 주는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권익위 직원들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휘 통솔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기관장한테 뭐 주의입니까 경고입니까? 주의를 준다. 지금은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비위는 아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그 사실이 아니라고 나선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요. 감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의 핵심이 불문이 아니라 만장일치. 가 아니다. 예,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이 지금 말장난을 통해서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요. 예, 마치 불문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보내서 지적하는 부분은 만장일치냐 아니냐 그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된다. 일단 개인 비위는 없고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건 맞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 보도를 보면 이게 이제 그런 그 감사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거잖아요. 감사위원 회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유병호 사무총장은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규정에 따르면 이제 배석을 해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의결 과정에는 참여를 못한다. 그렇죠. 이제 사안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감사위원들이 설명드린 내용과 배포받은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하겠죠. 근데 토론하는 과정에 막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이건 안 되겠죠. 끼어들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들리는 소문으로는 굉장히 거세게 본인의 주장을 전개했고. 심지어는 이제 감사원장과도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소문들이 들리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법과 규정에 따르면 사무총장으로서 보고는 하고 보고가 완결된 이후부터는 감사위원들의 토론을 그냥 경청만 해야 되는데. 경청하고 뭐 필요하면 이제 감사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겠죠.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어떠냐 저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감사위원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사무총장이 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막 피력하고 이렇게 결정이 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월권인 거죠. 지금 이제 유도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리는 소문은 이제 그게 굉장히 거세게 진행이 됐었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원장에 대해서까지도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감사원장과는 뭐 갖고 왜 충돌을 했다는 얘기는 있습니까? 뭐 이거 다 소문이에요. 아직 확실히 뭐 그 나온 게 아니라서 뭐 제 말이 다 맞다고 들으시면 안 되는데
감사원장이 이제 그 회의가 진행될 때 처음에 이제 자기가 좀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태도를 취했었다는 소문이 들려요. 예, 그 지금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태도를 취하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유병우 총장이. 네, 근데 이거는 다 어차피 확인되진 않은 거고요. 워낙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감사원장은 본인이 그 공수처 고발돼 가지고 회피를 하려고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권익위 쪽으로부터 제가 문제 제기 당한 상태인데 그 권익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을 내가 어떻게 참여해서 하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네. 예. 근데 그런 생각을 왜 가지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었다는 소문입니다. 예. 소문입니까? 예. 법사위 빨리 열려야 되겠네요. 언제 열립니까? 근데 요즘엔 법사위가 열려도 현안질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해가지고요. 왜요? 예? 왜요? 뭐 그건 위원장님이나 뭐 이렇게 간사님들한테 좀 여쭤보십시오. 아, 그런 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이유가 네. 감사위원 절대 다수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또 어떤 주장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다가 압수수색 당하고 뭐 다 하게요. 그러니까 명분 없이 근거 없이 무슨 결정이 이루어지면 최근에는 정당한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막 수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감사위원들이 그렇게 간이 크고 뭐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뭐 살려주기 위해서 뭐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그런 겁니까? 예. 아무튼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네. 중간 정리를 하자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개인 비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불문에 붙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 애당초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을 상대로 했던 것 자체가 표적 감사였고 정치 감사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어떤 매체에 이제 감사원 내부자 발로 인터뷰한 게 이제 실렸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고발했었던 부분조차도 좀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서 철회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감사원 내부 인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있는 소문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좀 확인이 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휘를 했고 결국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그러니까 끌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연결. 그런 얘기는 사실 처음부터 나왔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권익위원장의 근무 태도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뭐 제보가 들어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 보면은 근무 태도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막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근무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감사가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뭐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왜 그만 안 두냐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보고 얘기했었던 사실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개인 비위 말고 기관주의. 네. 기관주의 자체도 기관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관리 감독의 일부 부실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애초에 이 감사가 시작됐었을 때 목적으로 삼았던 거나 방향으로 삼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예. 중앙선관위 직무감찰 문제 있잖아요. 자녀 네.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네네네. 아니 이것도 헌법과 그 법률의 조항이 있는데 네. 감사 대상이다 아니다는 논란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이게 입법 불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법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감사원법에는 정부조직법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감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정부조직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 아니거든요, 선관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헌법기관이다 이거죠. 예, 헌법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행정기관이 거죠. 아니라 헌법기관. 예, 그리고 행정기관도 아니다. 행정작용을 하는 데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감사원법에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없는 기관이 명시돼 있고 그런데 그 명시되어 있는 기관에 선관위가 없으니 감사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님 개인견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 개인 견해를 말씀드릴 필요 없이요. 지금 현재 국회에 법이 2가지 종류가 그래서 나와 있어요. 아, 발의된 게 있어요? 예,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은 네.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냈고요. 언제 발의된 거예요? 작년쯤에요. 아, 작년? 그러니까 이번 건하고는 상관없이 발의된 거네요. 예. 그다음에 반대로 우리 당 의원님들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라는 법을 발의했어요. 근데 전주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님은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전제로 넣는 법을 낸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 좀. 자, 전주의 의원님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넣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넣는 건 그럼 지금까지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발의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럼 왜 법을 그렇게 내요? 조금 입법 불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법안을 그렇게 낸 거잖아요. 확실히 포함시키는 걸로. 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양쪽 당도 서로 이 법안에 대해서 이 상태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어차피 정책 평행선인데 네. 그러면 지금 선관위는 선관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거부했잖아요. 네. 그러면 감사원은 감사를 못 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감사원은 자기네들 법 해석에 따르면 하겠다. 그럼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자기네들 이제 감사원법에 있는 것을 계속 요구하겠죠. 자료를 내라라든지. 근데 감사원법에 따라서 자료 내라고 하고 했는데 기관이 내지 않으면 또 바로 고발하거나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는 거고. 선관위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이 법의 해석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헌법상 설치된 기관이고 행정기관도 아니고 네. 근데 왜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되냐 이 얘기를 하면서 버티겠죠. 근데 이게 하여튼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법제처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나서서 법령 해석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또는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을 정비한 다음에 뭔가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지금 막 큰 칼부터 막 무조건 휘두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을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선관위가 수사도 받고 권익위 조사도 받겠다고 했는데 다만 감사원 직무감찰을 못 받겠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선관위라고는 기구의 위상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 입장이 정리가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률 해석에서도 쟁점이 있는 거고요. 예.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관계를 확신한다.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공생한다는 겁니까? 김기현 대표한테.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유리한 해석을 많이 내리지 않았느냐 아마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뭐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공생관계라고 하면 저희가 국정감사나 이런 거 하겠다, 국정조사나 이런 거 하겠다고 안 하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법관 2명 이제 재청이 있을 예정인데. 네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8명의 후보로 추려졌는데 임명 보류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헌법에 명시적으로 재청 권한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고요.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이죠. 그다음에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한 뒤에 동의할지 말지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요. 그렇죠.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임명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청 단계에서부터 영향을 미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재청 권한이라고 하는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 되거든요. 불만이 있더라도 재청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말고 임명 단계에서 뭐라고 하면 그거는 또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회에서 임명 동의까지 이루어졌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지금 애초부터 아예 재청 단계부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이유도 아니고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서 어떤 이념 성향의 어떤 그 균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의 적절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맨날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다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학회 출신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그렇죠. 똑같은 어떤 편향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건 굉장히 기본권적이고 반인권적인 거죠. 사람이 내면은 복잡하다는. 네. 그럼 제가 무슨 어떤 단체에 한 번 소속해 있었다. 그러면 저는 평생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잠깐 그냥 건너뛰는데 왜 법사위 현안 질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왜?
현안 질의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아니 얘기는 현안 뭐 제가 질의는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아닌가요? 법사위 회의 열리면? 아 그게 아니에요? 매번 이제 그 현안 질의 하냐 마냐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논의해서 결정하곤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것에 대한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예. 참 알겠어. 아니 뭐 지금 뭐 질의할 게 쌓여 있잖아요 지금. 쌓여 있죠. 진짜 쌓여 있죠. 예. 그래요? 근데 이게 현안 질의가 안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